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3월 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47.62포인트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이 순매수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69억을 순매도, 기관도 42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3.37포인트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매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022억 원 순매도, 기관은 1228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연준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이 불확실성 완화, 미국채 금리 하락 등 증시의 우호적인 요인에도 인터 배터리 2024 개최 2차전지 밸류 체인에 이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삼성 SDI가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 PBR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금융, 자동차, 상사, 지주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저 PBR이 주도하는 시장 흐름에서 엔터라든지 미디어주는 소외대 하락세가 지속됐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9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이 다소 비둘기적 온건파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 개막을 했는데요. 여기 삼성 SD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주요 기업들의 신기술 소개 소식에 삼성 SDI가 오늘 급등이 나왔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자이글 급등, 한농화성 급등,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파인텍, 상신 EDP,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데요. 인더 배터리 2024가 개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주요 기업들의 신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삼성 SDI는 인터 배터리 2024 개막식에서 46파이짜리 배터리가 내년 24년이죠, 올해가. 내년 초면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시기는 이제 고객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46파의 온톤형 배터리는 기존의 이 21mm 배터리보다도 용량이 5배, 또 출력은 6배 개선된 차세대 제품인데요. 이미 양산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올해 안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삼성 SDI가 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 정도에 상용화에 나선다는 목표를 가지고 또 리튬 이산철 LFP 배터리는 2026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알리고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파우치형 셀투팩을 처음 공개를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셀투팩 공급 계약을 지금 완성차 업체와 논의하고 있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SK온은 급속 충전 시간을 18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한 SF 플러스 배터리 그리고 저온에서 충전, 방전 용량을 늘린 윈터프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SK온은 이 내부적으로 LFP 배터리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고객사와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북미 시장을 고려하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LFP 배터리를 해도 중국 업체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실적 안정성이 높고 기술 기반 P6 전고체 전지도 탄탄하다고 밝혔고요. 2024년까지 캐파 증설은 제한적이나 2025년부터 내후년부터는 STL이라든지 GM, 스텔란티스라든지 GM, 제네럴 모터스 또 JV, 유럽 현대차 납품 등 증가 기대감이 높고 또 밸류에이션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약 5.1조 원, 영업이익은 2,141억 원, 4.2%를 기록할 것이고 자동차 전지는 또 BMW라든지 아우디를 기반으로 비수기인 1분기에도 이 Q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또 오늘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2%로 급등을 하면서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사피엔 반도체, 레이크 머트리얼즈, 코아시아, JMB, 엑시콘, TCK, 오와트, DI,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 적절 발언 등에 이제 뉴욕 증시는 상승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2.42%로 급등을 했고 인텔, AMD, 엔비디아 등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등 일제히 다 반도체주도 상승했습니다. 또 한국 우리나라 연구진이 뉴로모픽 기반 AI 반도체 세계 최초 개발과 또 삼성전자가 CL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시장 선전 본격화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카이스트 유해준 PMI 반도체 연구센터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이 교수 연구팀이 400mW짜리 초전력을 소모하면서도 0.4초 만에 거대 언어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상부형 트랜스포머를 삼성전자 28나노 공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었죠. 이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AI용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엔비디아가 이달 28일부터 21일 현지 시간 미국 세노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GTC 2024에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CXL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26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반도체 학회 또 맹콘 2024에서도 CXL 관련 기술 및 동작 검증 성과 등에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윙이푸드가 미국에 나스닥 상장 결정한다는 소식에 점상을 갔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상장 기업 중국 기업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윙이푸드, 점상, 아까 로셀, 컬러레이, 오가닉 코스메틱, 골든 센츄리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윙이푸드가 6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600만 주의 규모의 해외 증권시장 주권 등 상장 결정 나스닥 상장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어, 600만 주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조달된 자금은 생산 설비 확충, 뭐 신규 생산 설비 도입, 신규 사업 진출, 또 연구 개발 투자비로 사용할 예정이고 또 이 중국 내 영업 자회사 광동 영업식품 유한공사를 완전 자회사로 보유한 홍콩 지주회사로 100% 자회사 광동 영업식품유한공사도 돼지고기, 가금류를 건조, 훈연, 염장 처리, 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면서 식용 가능한 이제 고기 가공품을 제조하는 육가공업체 이런 이제 자회사 쪽으로 그래서 이제 나스닥 결정 소식에 국내 상장 잉여푸드가 점상을 갔습니다. 미국 아마케 AACCR이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NK맥스, 신라젠, 차바이오텍, 네오이무텍, 티움바이오, 에이프로젠, 동아에스틱, 펜젠 등 일부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달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AACR 미국 아마케 초록이 공개되면서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봅니다. ABO는 이 ABN 202의 기술 사이종과 관련된 연구 초록을 공개할 예정이고 Y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아마케에 제출한 항 CD 상부 항체 AR06의 연구 결과가 공식 발표 주제로 채택됐다고 밝혔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5개의 초기 파이프라인을 발표할 예정이고 루닛은 신규 연구 7편 발표할 예정 또 지노맥 컴퍼니, 파로사이 바이오, 에클론, 신라젠, 에이비온, 큐리언트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이 1분기 양호한 이자 이익 전망과 밸류업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카카오뱅크, JB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1월 은행 예대금 차리가 잔액 기준 2.50%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은행 예대금리 차가 작년 4분기 소폭 반등 후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는 예상했던 모습이나 하락 속도는 전망했던 것보다는 느린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나 속도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변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반등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예대금리 차나 NIM 하락은 완만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까지 이 대출 증가율이 5.4에서 4%대 머물렀던 작년 하반기 대비 상승하고 있고 대출 증가율도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졌고
대출 증가율 상승과 예대금 금리차 하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은행 이자이익이 매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분기 이자액도 한 2%를 소폭 상회 예상보다 또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 실적 성장세 등이 맞물리면서 은행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이 기업 밸류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 밸류업자 자문단을 구성하고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 자문단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고요. 이 거래소는 자문단과 이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5월에 개최되는 2차 공동 세미나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JB금융지주는 베트남 금융 플랫폼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건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